안녕하세요. 엄마의 건강 노트입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진 않으세요? 계단 내려올 때 유독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붓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려? 그럴 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관절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존재, 바로 무릎 관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 같은 게 있어요. 이 연골이 튼튼할 때는 무릎이 잘 구부러지고 충격도 잘 흡수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거든요. 벽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에요. 또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실리는 부담이 더 커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계단 내려올 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찌릿한 느낌이 드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이 계신데요. 하루에 2만 보씩 걷는 게 자랑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해서 점심 전까지는 꼭 2만 보를 채우는 게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계단을 내려올 때는 통증이 심해서 멈춰서야 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운동을 줄이고 관절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사실 그 어머님은 평소에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하셨고 운동 전 스트레칭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오래 걷는 게 무조건 좋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걷는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무릎에 좋은 음식도 찾아 드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꼭 하셨대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예전처럼 무릎이 붓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계단도 한결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잘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그럼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연골 건강엔 콜라겐이 중요해요. 닭발, 돼지 껍데기, 명태 껍질 같은 것들이 콜라겐이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이걸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국물은 적당히 건져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저분자 콜라겐이나 명태 껍질, 콜라겐 파우더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식품이에요. 관절이 아프다는 건 결국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브로콜리, 생강, 강황, 토마토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도 좋은 편이에요. 특히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칼슘과 비타민 D예요.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의 기본이 되는데요. 칼슘은 멸치, 두부, 치즈, 유제품, 시금치에 많고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충되지만 부족한 경우엔 영양제로 챙기셔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뼈 밀도가 빠르게 낮아지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는 꼭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은 수분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관절 내부의 유연성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작게나마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건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음식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체중 증가로 이어져서 무릎에 하중을 더 줄 수 있어요. 혹시 무릎이 안 좋아지신 이후로 몸무게가 12kg 늘었다 하시면 그 무게가 그대로 무릎 관절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요, 무릎 건강을 위해선 특별한 보약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조금씩 의식해서 고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습관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적당한 계단 운동은 하체 근육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단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23배 더 커지기 때문에 연골이 달아있는 상태에서는 손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TV 보시거나 책을 읽거나 손주 돌보느라 한 자세로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은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에 압박이 가해져서 좋지 않아요. 가끔씩은 다리를 쭉 펴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릎에 부담을 줄여주는 신발도 중요해요. 바닥이 너무 딱딱한 구두나 플랫슈즈, 슬리퍼보다는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나 기능성, 깔창이 들어간 신발을 신어주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한 무릎 근력 운동 알려드릴 겸 바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걸 한쪽 다리당 10회씩 하루 2세트 정도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져서 관절을 덜 쓰고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아침마다 해주시면 좋은 발끝 스트레칭이에요.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종아리 뒤쪽부터 무릎까지 쭉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무릎 주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관절 부담을 줄여줘요. 그리고 혹시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실 때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낫습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하루 23번, 1015분 정도 무릎에 대어주시면 돼요. 단,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결국 무릎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관절을 보호하고 더 오래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랍니다. 70대 남성 한 분은 무릎이 아프셨는데도 참기만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분 말씀이 조금만 더 일찍 신경 썼으면 수술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아플 때 말없이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나빠질 뿐이에요.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게 줄고 그러면 활동도 줄고 나중엔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무릎에게 관심을 주세요. 매일 10분 식단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처럼 다정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엄마의 건강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 겸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